장동혁 대표는 뉴 이재명이 확실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거의 청와대 참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다크나이트. 느낌.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까지도 시원하게 장동혁 대표 후원금 좀 넣어드려야 됩니다. 야, 공천이 무섭긴 무섭구나. 공천 체벌을 당한 거거든요. 사기 삭발 아닙니까? 삭발 4주 정도 되겠네요. 삭발 사주요. 바리깡으로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쫙 밀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다듬어요. 삭발 다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마추어 같아요. 지금 공천 지금 하는 거는 생방이거든요. 네. 녹화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량이 안 나와.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트럼프가 한 열흘 유예를 줬습니다. 예, 공격 안 한답니다. 열흘 동안은.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은 안 때린다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는 본인도 많이 좀 걱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도 뭐 5월 중순 14일 15일 한다고 하니까 대충 그 전까지는 전쟁 마무리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 해석이 좀 나오긴 하는데 기름값보다는 본인 지지율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기름값이 결국 또 지지율이랑 그러니까. 이어질 테니까. 그 심지어 플로리다 하원 보궐선거 네. 그 뭐지 별장 있는 데인가? 그걸 말하라고. 졌어요 공화당이. 네. 네. 말하라고 리조트 맞아요. 있는데 네. 거기를 그래요? 2% 차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래요. 대구가 넘어간 거지. 하여튼 뭐 그 관련된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뉴스들 쭉 전해주실 분들 잠깐씩 얼굴이 좀 비춰지긴 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예비 후보신가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네. 그리고 맥 정치사연구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선거 얘기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선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장만 여의도를 또 이렇게 또 그만 나오라고 할까봐.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알겠습니다. 겸 맥 정치사연구소. 네. 가장 사랑하는 지역은 장만 여의도입니다. 지역은 지역이 종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 제일 두려운 김준우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진행을 하다가 요거 하나만 패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의 그 높낮이가 저도 잘 조절이 안 돼요. 계속 보도를 그러니까 뭐죠 진행을 하다가 패널 컨셉을 해야 되니까 나 지금 일주일 동안 말하고 싶었다 참다가 지금 터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방언 터지는 날이에요.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래서 막 일주일 동안 약간 좀 눌러 오셨던 네. 게 있군요. 그래서 정체성이 요 금요일 오전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입니다. 진행할 때도 터지세요. 근데 사실 맞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다 해 그냥. 아니요. 성령이 내리면 막 터져.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털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네,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소개. 했는데. 했어요. 응. 집중 안 합니까? 뭐 하시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서 그래요. 너무 짧게 했어. 짧아가지고 원래 길게 근황 해줘야 토크를 좀 되는데. 해라. 할 게 없어. 우리 당 지지율을 봐. 19 나왔어요. 19 19, 오늘 아침에. 그래도 좀 길게 해줘요. 아주 숫자를 다 하는구만. 18, 네. 19, 20. 자꾸 뭐 선거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방송 중에. 저는 오로지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이근한 사망했습니다. 1970, 80년대 네. 군사정권 시절에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 씨가 어제 8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근한 씨는 끝내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뭐 시대가 나온 괴물일 수도 있겠고, 이 사람한테 하여튼 피해 입은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여성에 대한 고문을 뭐 저는 그런 것도 기억해요. 아주 있었고. 그 악명 높은 네. 고문 기술자인데 저는 한마디만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아니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느냐 아니면 악명으로 남느냐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남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본인이 과거의 과오에 대한 뭐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반성, 예, 네. 반성 또 유가족분들에 대한 뭐 혹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일말에 좀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했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근한을 제가 굳이 갖고 온 거는 아주 희대의 망언을 남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 기술자라고 불리는 데 대한 심경을 물었던 2010년 인터뷰에서 2010년. 네, 방어하려는 이와 이를 깨려는 수사관은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문을 하는 자신을 이제 기술자로 예술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 사람한테 따라다녔던 말이었죠. 이게 이제 사실 뭐 혼자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그렇겠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이제 정점에 있던 박처원 그리고 이제 이근하 이게 정점에 있던 라인은 맞는데, 어쨌든 국가 폭력이라는 거죠.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예,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이제 뭐 반성을 했고 안 했고 반성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애국자였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우 변호사님은 10살도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박처원 87년도 뭐 이런 걸 막 다 기억하시는 거 보면 반성합니다 저도. 예. 아니 여기 뭐 더 좀 털어볼게요 저도. 네. 저 요분은요 제가 중학교 뭐 요럴 때 많이 봤고 이 얼굴이 안 변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분이 예술이라고 했던 거 그림으로 그때는 막 묘사하고 그래서 신문에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러고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막 했는데 결국 피해자들이 오래 못 사시고 뭐 김근태 전 의원 네. 같은 분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 대본에 민병두 의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아. 변호사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항림 사건 민사소송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분들 인터뷰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이근한 씨 막 하고 했던 건데 그때 분들이 이제 이 민병두 의원은 사실 그 사건의 막내였고 제일 그때 조직 사건에서 제일 위는 이제 예전에 이태복 전 장관이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시대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생각 들어서 참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이 개인 역시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또 아까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국가적인 폭력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가볼까요? 네, 트럼프와 이란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트럼프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지표니까 전해드립니다. 트럼프가 그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이란을 공격한다고 했던 시한이 내일이었나요? 내일까지였는데 4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까지 미란의 에너지 발전소 공격은 하지 않겠다.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공격 시간 기준도 미국 기준이군요. 그럼요, 동부 네. 기준. 이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아무튼 네. 열흘 동안 연기하겠다, 더 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막아보니 요거 먹히네 요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에서 하는 것처럼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온갖 매체에 나가서 지금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30억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200만 달러 얘기하면서 한 번 30억이라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에 대한 그래도 국가 뭐 여러 국가들의 조금은 뭐 동정 내지는 그래도 우호적인 여론도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에즈가 한 10만 달러 정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준이 어찌 보면 그 지중해에서 이게 아프리카를 돌아갔고 뺑 도는 인건비 뭐 유류비 등등을 계산했을 때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데 호르무즈는 오로지 그냥 거기만 통과하는 것 갖고 30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말은 안 되죠 사실. 이란 그럼 뭐 그 앞에 있는 카타르나 이런 데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란이 무슨 자격으로 30만 달러씩 그러니까 저 30억씩 외국 배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표현이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트럼프가 전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전쟁의 끝은 지리적 요건이 완성하는 거다. 네. 그 지리 장군이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제너럴 지오그라피. 걔가 다 한다. 그 옛날에 러시아 침공했을 때도 다른 나라들이 겨울에 그 추워가지고 결국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미국도 이런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만한 힘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돼요. 예전에도 이거 검토하다가 실행을 안 했었고 지금 이제 법안 발의 수준이라고 이제 뭐 무슨 그 이란 쪽 매체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를 향한 하나의 카드라고 지금 봐야지. 실제로 쓸 안 할 카드는 겁니다. 아니다. 안 할 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실컷 때려놓고 나서 니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두면 되냐. 그만두려면 우리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거거든요. 네. 그만 때리는 걸 고마워해라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이란의 그 으름장인 것 같고 네. 기사를 보니까 5월 14일 날 이제 트럼프가 방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중 전에 이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라서 이란에게 어느 정도 떡을 줄 사안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지금 본인 국내 상황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선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트럼프가 꿈꾸던 영구 집권 못할 수도 있고 노벨 평화상 그것도 그건 이미 꿈도 못 꿀 수 끝났죠. 있다. 예, 피파 그러겠죠. 평화상으로 그러지. 끝났습니다. 예. K-팝 평화상. 피파. 아, 피파 평화상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피파에 만들었어요? 줬어요. 예. 우리도 만들어요. 장르만 평화상 이런 거.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 보니 일부 후보나 당에서 해이한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당대표로서 그런 언행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행보가 보이는데요. 다음 행보 뭐예요? 김어준 출연이죠. 엄중 조치.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정 대표가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만하면 뭐 하고 했던 거 우리가 여러 번 기억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지지층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구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좀 몸살이는 느낌은 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심을 알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언행은 정청래 대표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라, 스스로 물어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네. 네. 했으니까. 그래서 업력이 있어서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을 좀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개 지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야겠다. 그리고 지금 ABC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당내에서 지지자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뜻에 대한 본심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사실상 대표로서 또 정치인 정청래로서는 대통령의 국정을 나는 지지한다. 쪽으로 저는 좀 기울어서 가는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메시지만 보면 선거 다 이길 것처럼 이렇게 언행하면 뭐 엄중 조치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 있는 그 당직자 그러니까 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분들이 네. 저 업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후보돼도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이제 거의 뭐 판이 네. 깨져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무국장들은 뭐 아이 누가 나오든 간에 뭐 잘나든 못나든 간에 친한 사람들 뽑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 좀 선거용 발언이다라고. 가벼운 언어 쓰지 말아라. 네. 엄중 조치하겠다. 근데 이 발언을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궁금하긴 송 합니다. 대표가 무슨 거죠? 아, 송영길 대표가 뭐 친문이 그때 선거운동 안 도와서 우리 대선 졌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녔으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갈등 국면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가 있고 이쪽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한준호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강한 스피커가 좀 더 나를 세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를 위한 건데 첫 번째로 타겟팅이 되는 건 묘하게 어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아, 나는 송 대표님을 이렇게 꺼내올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제가 무슨 뭐 날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조를 하거나.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원래 들으면 그 말의 본질은 본인이 개항을 그때 양보할 당시에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었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 그때 현상 자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다 도와주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친문이라고 말한 거 단어 선택은 조금 저도 이걸 싸잡아서 다 친문이라 하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 썼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제 친낙, 예, 친낙 그룹, 친이낙연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친문 일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뭐 최민희 의원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가벼운 근데 언행이 최민희 의원도 보이기 이번에 쉽지 송영길 않다. 대표에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선거 징계에 왜 일주일 동안 참아가지고 차이냐? 뉴스 다 했다.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최민희 의원 한번 모셔갖고 들어봐야 돼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경고를 좀 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거죠? 네. 어쨌든 뭐. 그 정청래 대표 말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네. 오늘 계속 발표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NBS가 발표한 것은요. 69% 잘하고 있다가 69%고 그게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와, 거의 70이네요, 진짜. 예, 이 진짜 높은 수치죠. 그리고 네. 이제 59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추세라는 게 이제 놀라운 대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직무평가도 네. 긍정평가가 65%, 부정평가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뭘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나? 아 근데 원래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뭘 제일 잘하냐? 민생 경제를 제일 잘해서 긍정 평가한다. 그러면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민생 경제가 부족해서 부정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실 지방선거는 네. 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빨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게 그냥 한 번에 높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5, 6, 7 이렇게 네. 가잖아요. 5에서 시작해서 6으로 갔다가 지금 7을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저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민생경제라고 했는데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사실 그 실용이라는 그 단어로 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좀 봐야 돼요. 그냥 오늘 갤럽에서 가끔 해주는 그 분기별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늘 역대 1위는 YS 이 시점에서는 1년 차 이내에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금융실명제하고 뭐 하나의 난리 났어. 촉결하고 하나의 처음에 하나의 촉결.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치는 지금 늘 그래서 3위권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걸 좀 잊으시면 안 되고. 근데 갤럽은 특이한 게 그 이유를 묻잖아요. 이유가 여기 자유응답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왜 뭘 잘하고 있냐고 했을 때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도 있는데 거기에 늘 법원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없어요. 반대 이유에는 늘 검찰 개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당에서 별로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쭉 보면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밖에 없거든요. 예, 당에서 한 거는. 예, 당에서 한 거는. 나머지는 뭐 정부 뭐 해가지고 비쟁점 법안 올라가는 네, 거니까 네, 네. 잘 봐라. 지금 중도가 어떻게 하고 당의 확장 전략이 뭔지. 근데 내부에서는 당내 경선을 위해서 어떻게 돌파할 거냐를 중심으로 코드가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엇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면 그때는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더 많이들 지지 내지는 하여튼 긍정의 표시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되는 거에 대한 점수를 좀 준 건 아닌가 하는 그리고 생각도. 그때는 문재인 예. 대통령 때 또 인사 문제에 대한 감성적 좀 코드 감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감성이 좀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도 네. 뭔가 이런 사람을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뭐 이제 조가 끝났잖아요. 오늘 조가 끝났어요. 사실 뭐 인사도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이렇게 또 컵 들고 커피컵 이게 들면서 이제 뭐 산책하는 모습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있고. 맞는 얘기를 하신 게 딱 그냥 구분을 쉽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미지 국정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1년은 사실 손에 잡히고 실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그 긍정 평가를 주는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국정 뭐 운영 저는 별로
보지 네, 못하고. 그거는 좀 더 분석해서 봐야 되는데. 네. 아니 쉽게 얘기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한석 더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123. 그래서 입법이 아니라 행정과 인사를 통한 개혁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거예요.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망각하고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못했냐? 네, 라고 그거 얘기하는 뭐 거는. 이거만큼 못하지 않았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때는 국회가 좀 더 뭐랄까 법사위에서 누가 하나 반대만 해도요 법안 통과가 좀 지지부진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법사위에서도 그냥 쭉 밀어붙이는 걸로 정치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타일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좀 X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거나 X. 새벽 감성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확 간다든가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SNS. 네, 그런 네.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음.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게 51%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인데요.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배제해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지금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내놓고 팔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다주택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그러니까 대장동 아파트는 남기고 그다음에 그 충북 청주시에 엄마가 살고 있던 모친이 살고 계셨던 아파트는 이제 처분에 나섰다고 하고요. 3주택자인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은 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 개 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본인이 확실히 오케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네. 보도가 나왔는데 크게 부인하지 않고 이제 조율 중이다 이런 상황의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처분하면 이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네. 정권의 기조에 아주 발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서 강유정 대변인도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처분을 했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6채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주택 비서관들, 참모들 집을 좀 다 내놓고 한 채만 남겨놓거나 아니면 다 파는 사람도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걸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 뉴 이재명이 확실합니다. 말을 제일 잘 들어. 보세요. 6채 중에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 4채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4채라고 그동안 계속 말을 해왔지만 나머지 두 개는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받은 지분은 가족에게 그냥 무상 증여하는 걸로 해서 털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은 시가보다 조금 낮게 내놔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집과 그다음에 이제 구로동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기겠다 이렇게. 아니 하실 얘기했습니다. 거면서 왜 이렇게 뉴 그때 괜히 이재명이라니까요. 고집 부리셔갖고 얼마 일찍 하셨으면 사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죠? 통근 버스도 탔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통근 버스는 진정한 뭐예요? 뉴 이재명이다. 난그 얘기할 줄 대통령이 오부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차량 오부제. 공공기관은 지금 뭐 이건 좋은 이거 일이죠. 하기로 했으니까 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랬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통근 버스, 국회 통근 버스가 있어요. 네, 국회 통근 버스가 이제 여의도도 가고 이제 마포도 가고 몇 군데 가까운 그래요? 데를 가거든요.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서 다니는 그런 구조인데 장동혁 대표가 국회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 이거 대본 보고 좀 저도 의아했어요. 청와대 참모들 집 내놨다는데 밑에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는 장동혁 내치 처분이에요. 네. 재간둥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재간둥이가 아니라 이거 청와대 참모인가? 장동혁 대표가 거의 청와대 참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다크나이트. 느낌. 그죠? 네, 다크나이트입니다. 또 이걸 또 노선을 바꿔타려고 그러는 아, 싶기도 장동혁 해요.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재산 공개하는데 한 20명은 아직 다주택자라고 나왔거든요. 네. 네, 뭐 친명이라고 얘기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안 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까지도 네. 시원하게 장동혁 대표 후원금 좀 넣어드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대연정 시작되나요? 분량이 안 나와. 주제가 빨리. 너무 고맙다. 왜 장동혁 나왔잖아요. 저는. 계속 터세요. 장동혁 대표는 정말 국정을 잘 이해하고 아, 이해도가 높아요. 대협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거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본부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돈 내야 된다니까. 정청래 근데 시킨 적은 없어요. 네. 네. 자, 하여튼 장동혁 대표의 놀라운 행보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아, 부산으로 잠깐 가볼까요? 부산 잠깐 갑니다. 짧게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요새 나오는 영상마다 사람 당혹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머리를 진짜 시원하게 밀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내가 후보가 된 뒤에 장동혁 대표가 부산으로 지원 유세를 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네. 당대표가 지원하겠다는데 제 선거 이익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라는 묘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장동혁이 오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라고 했는데 박형준 시장은 약간 이제 애매한 모호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소년보 목사의 아들을 영입한 것도 아마 당내 경선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행보 아닌가? 이 발언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 후보가 되셔서 본선 나가시면 아마 이 입 싹 약속 닦아요? 뭐싹 닦는 것보다 살짝은 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민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나가서 이 똑같은 질문에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딱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큰 부담이 없죠. 지금 이 서울시장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박형준 시장은 절박하잖아요. 잘못하면 주진 의원한테 잡힐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네. 머리 깎고 소년보 목사 아들 영입한 거, 그 다음에 어젠가요? 극우 유튜브들 모인다고 해서 또 면접도 봤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른쪽 광폭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경선은 어떻게든 통과하겠다. 경선 되는 순간 또 돌아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안 봤거든요. 네. 그래도 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하지 않을까, 행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공천이 무섭긴 무섭구나. 공천 체벌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체벌을 한번 당하니까 눈을 깔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공천 앞두고 있는 분. 사실 뭐 저야 뭐 이제 멀쩡해요? 정상적으로 하니까.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행태를 보면 두 가지 점이 이 공천 체벌에 고개를 숙여서 참 별로 박형준 부산시장 그동안 봤던 모습은 아니고, 두 번째 삭발을 했어요. 네. 진짜 근데 완전 보통- 삭발이에요. 반삭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삭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삭발하신 분들 국민의힘에 지금 속출했잖아요. 네. 김영환, 그다음에 박형준, 네. 김진태, 그다음 또 누구죠? 포항시장이 또 이렇게 김병호. 네 명이 저 삭발을 하는데, 이게 보통 그래도 이 정치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의를 보고는 참았어요. 내란 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발 안 했던 분들이 불이익에는 삭발을 하더라고. 본인들의 공천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머리를 깎고 온몸을 던지는 네. 이런 행태들이 과연 이분들이 정치 지도자를 자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네. 차금 개탄스러웠다. 삭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고삭발 하나만 좀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80. 김영환. 네네. 네. 그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나 저는 모르겠는데 웃음이 김영환 터져가지고 충청지사가 저럴 우리가 수가 있구나.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는 삭발했을 때 이제 내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당한 거 열받아 이거 항의하겠다라고 이제 삭발을 한 거잖아요. 네. 삭발할 때 이용원에 가서 삭발했어요. 그 참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삭발을 이렇게 미용실 가서 하는 사람 또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지지자들이랑 삭발을 했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지자가 아니라 이 김영환 지사에 동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바퍼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무료 급식 급식 같은 거에 받으시고. 거기 오는 분들 그냥 이발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갑자기 삭발돼가지고 삭발 당한 거죠. 기습 삭발 당하신 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이제 삭발 닥쳐 기계만 대고 이렇게 깎을 줄 알았더니 확 올리더라고 이러면서 그분이 너무 어이가 그 없어가지고 80대 노인분이셨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네. 이건 사기 삭발 아닙니까? 삭발 4주 정도 되겠네요. 삭발 사주요. 이게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삭발인데. 이 김영환 지사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사실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네. 뭐 출마를 한다든가 이 다음 액션으로 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될지 좀 약간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자신이 지역 주민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6월 말일까지 그래도 도지사로서 좀 그립을 갖고 가려면 시간 끌어야죠. 아니 근데 네. 저도 중요해요. 이 뉴스 보고 이게 잘못 나왔나?
아니 삭발을 당한 거잖아요. 80대 그 네. 지지자가. 그리고 지금 이용원 가서 삭발하는 거 이게 삭발식입니까? 무슨 결혼하는 줄 이용원에 가서 그것도 지금 가위로 자르고 네, 있어요. 원래 이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쫙 밀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다듬어요. 삭발 다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짓으로 이렇게 삭발을 시키면 이건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신체 뭐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상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할수 이 있지 머리 않나? 자르신 분은 내가 알았냐 나는 와가지고 삭발 다 한다고 하라니까. 하니까 이게 책임이 되게 애매해지는. 그렇죠. 누가 책임질 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거냐가 공짜 정확하게.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얘기. 자, 최영정 기자. 아, 미안. 왜 그래? 아, 이게 무슨 아니, 막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니 제 말은 어르신. 아니 왜냐면 이분이 그냥 밀어준다고 해서 깎아준다 해서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미안합니다. 이 삭발할 때 이 바리깡을 들고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가위 든 삭발은 그것도 그러고 80대 노인분들 무료 위반 이거를 저는 김영한 그 후보가 어떻게 알렸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렸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가서 잘린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요? 어. 아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 거기 이제 무슨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장 같은 사람이 밥도 있는데 주고. 여기 식사하고 나셔서 아 우리 같이 가면 이발도 이발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뭐 삭발식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었고 그건 무료 아니었고, 위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발도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앉아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길래 가위가 안 오고 바리깡이 등장해가지고 옆머리 거울이 그냥 없으니까 옆머리 모르지. 해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리깡이 위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스도 아니긴 미안합니다. 아닌데 너무 이게 길게 뉴스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냐면 거의 전형적으로 이게 사람이 개를 문 사건 같은 거예요. 아하 네. 어르신 죄송하고 여튼 네. 삭발. 하여튼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상해. 정치인이 삭발하는데 이용원에서 한 자체가 부터가 네. 이상하긴 해요. 아 그리고 일본 지지자들이 왜 이게 삭발을 하겠어? 뭐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내 머리가. 네. 동조 삭발도 동조 많이 삭발이 해요. 있을 수 삭발도 있죠. 하죠. 예, 하긴 릴레이 하죠. 삭발도 하고 저도 8년 전에 동조 삭발하라고 그래서 그거 거절하더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아. 저 대신 하신 분한테 너무 죄송했고 당 차원으로 했거든요. 그 저보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 옛날에 그래요? 이혜원 후보자도 누군가 삭발하라고 해가지고 아, 문제 맞아요. 그때 됐잖아요. 예, 청문회 때 나왔지. 아 맞아요. 네. 본인은 안 하고. 예. 정말 수준들이 이 단편적이지만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 있나? 아. 정말 네. 국민의힘 쪽에. 네. 역사 찾아보면 그쪽도 만만치 네. 않아요. 물론 이제 아니, 뭐- 삭발도 예. 권력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이제 잘 없으신 분들은 삭발 잘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광주 전남 의원들 전북 의원들이 전부 삭발했을 때 있었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에 오래된 있었어요. 일 전북?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정말 끝까지 안 하고 싶었던 의원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거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밀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도 보이고. 네, 그 미루고 밀었는데 결국에 그분이 했어요. 했어요? 그거를. 예. 그리고 그럼- 지금 높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삭발. 그래, 그런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누군지 알겠다. 부분 네. 가발 같은 거 쓰고 있다가 네. 삭발하라 그러면 그 네. 삭발도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삭발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고. 자 너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이제 김영환 다음- 지사 다음으로 쪽에서는 네. 아마 해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뭐래요? 지지자의 자발적 참여로 직접 관여한 게 없다. 이런 이제 취재 입장을 전했고 그 사업 단장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직접 삭발 당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네, 그거는 뭐 한번 잘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른 도망갈까요? 우리 대구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네.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 주호영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할 전화 거예요. 연결 잠깐 네, 합니다. 한 5분 정도 그 중요한 것만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오늘 2시 반에 이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고 그럼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가처분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지금 대구에서 어쨌든 그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김부겸 총리는 끝까지 안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참모들도 진짜 피하고 싶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 잔을.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랑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상 안 나올 수 없게 이제 만들어놨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일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했는데 하여튼 가능한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안 하고 싶었다는 게 김부겸 전 총리 측의 입장.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호영 컷오프에 이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국민의힘이 김부겸을 소환한 거다. 그렇죠. 이분 은퇴하고 양평에서 하긴. 이제 노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전원생활 하는 사람을 굳이 끄집어 나오게 한 거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리고 대구까지 내주면 그냥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후보가 많고 이제 경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다 끝나고 후보가 정리가 되면 대구 민심은 돌아올 거다라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직도 조금 너무 편안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나머지 빠르게 가볼까요? 네. 지금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에 없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양향자, 그다음에 함진규 두 분이 지금 등록을 한 상태인데 네. 지금 당에서는 계속 추가로 공모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다 뿐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기는 국내임이 너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이 유승민 야, 의원을 대단하십니다. 부르다니 진짜 멘탈은 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할 짓이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되죠. 좀 가혹하지. 네. 이게 그동안 해온 이거 김부겸 총리에 대한 가혹함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 반대지 완전히 그거는. 이거는. 김부겸 전 총리는 모시는 거고. 네. 극진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와서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신다. 배신자가 필요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한동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유승민 전 의원 거론도 하고 뭐 안철수 의원 막 이렇게 막 김문수 전 후보 뭐 여기도 찔러보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공천을 젓가락으로 음식 찌르듯이 툭툭툭 찔러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음식을 못하고 찌르면 엄마 돈 납니다. 침 묻혀서 막 찔러보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 지금 그런 공천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거기다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은 또 대구에서 컷오프 시켜놓고 이 양반을 이제 뭐 경기도로 보낼 수 있고 어디로 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공천인지 아니면 방금 주호영 의원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정치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당을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나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이 100%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무슨 원칙이 있어요? 뭐 엄청난 거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 웃잖아요 지금. 뭐 놀라워야 되잖아. 진짜 그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래 이게 선거 끝나면 이제 그만두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죠. 이한구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한구 잊지 공관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공천 때 이분이 무소속 나갔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근혜. 16년, 네. 16년. 그래서 망쳤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뭐 책임질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가면 끝이니까. 뭐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야상 입고 나온 게 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이러면서. 여기서 제가 처음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책임도 책임이지만 아마추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들 하시니까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공천 지금 하는 거는 생방이거든요. 네. 녹화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량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생방에서 완전 방송 사고를 계속 내는데 그냥 방송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지 보기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절윤을 아예 선포하고 그렇지. 혁신선대위 기분으로 가서 연초부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으면 가능한 건데 스텝이 거기부터 네. 꼬였구나. 이제 와서 급한 김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래놓고는 또 당이 어려울 때 안 도왔으니 유승민 역시 배신자다 배신자다. 이러려고. 그리고 만약 나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이제 덮어 씌울 거예요. 쟤 때문에 졌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죠 이건. 네. 진짜. 그래도 두 사람의 입장을 전하면 유승민 그 전 의원은 전혀 출마 생각이 없다. 내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똑같네. 그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도 갑자기 경기도 가라고 하니까 지금 뭐야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라고 했으면 내가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얘기가 되지만 경기도지사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진숙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와,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이렇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전권 주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뜻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장도혁 대표도 그 본인 의사와 다르게 이정현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랑 이정현 위원장이 거의 뭐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죠. 당 장악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도부가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이 지도부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안 해본 그것이 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 상황이고 이 와중에 공관위원장으로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와가지고 당대표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 역할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던졌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그쵸. 근데 그걸 잡아온 그게 장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그래서 약속대로 아니냐는데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패널 물어보면 네. 뭐 조광한 최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컷오프를 원투를 시킬 생각이 장 대표 의중은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재보궐 지금 한 10개 있는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공천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그 때는. 재보궐 공천 공관위원장을 따로 두든가 특단의 대책을 장 대표가 둬야 될 것 같다는 원래 생각이 따로 들긴 둬야 해요. 되는데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정현 위원장 민주당 입당하는 건 아니겠지? 왜? 민주당이 왜 받아요? 거기서 또 아, 안 받는- 능력 있어야 받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통합 공로, 실용행정을 공로상. 하더라도 공이 있잖아, 공이. 농공예상 할 정도의 공도 아니잖아. 이게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건데 능력이 없어요. 정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공관위원장에 앉혀놓고 지금 뒤죽박죽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을 데려다 어디다 써요? 제가 어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예. 김현정 의원으로 민주당의 평택병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랑 방송하는데 그 전에 얘기하시는 게 평택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는 그건 나가야 평택은 되는데 누가 아니에요? 나가도 되는 평택시장? 거 아니었어요? 평택시장 그래서 이제 원래 평택시장 한 번 하시던 저희 당 분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어.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그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무투표 당선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평택시장에 지원자가 없다니 아예 없어요. 없대요. 나가세요, 그러면. 예? 왜 갑자기 평택으로 보내? 잠깐 나와보세요. 주호영 의원 부의장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왜 광주시장 나갈 생각 없냐 뭐 이런 얘기 멘트도 했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네. 어젠가 그젠가.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셀프 공천 통합 전남 광주시장 선거 내가 나가면 나간다. 민주당 지지들을 막 환호해주지 않을까요? 아 고맙다. 그러면서 너였구나, 왔구나 이런 거예요. 표는 안 주지만 환호해주는. 또 자전거 타고 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충북. 예, 충북은 예. 그냥 김수민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전 의원이죠. 네. 안 하겠다고 경찰청장. 했습니다. 전 경찰청장. 네, 예. 전 경찰청장. 예. 나 안 하겠다. 근데 윤갑근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윤갑근 변호사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경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요. 윤갑근하고 윤희근, 예. 김수민. 윤희근은 사퇴. 네. 그다음에 이제 김수민 후보랑 그럼 남은 게 윤갑근인데 네. 두 사람은 경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갑근마저 사퇴하면 이제 김수민이 그냥 단독으로 가는 거고. 맞죠? 네. 네. 전 이거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경선인데. 충북이요? 예. 오. 절윤한 거잖아요. 윤갑근이 나왔는데 김수민을 배치했다는 건. 아, 이정현 국민의힘이- 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했어요. 아. 절윤이야 절윤. 윤어게인이네. 그래요? 윤석열 안 된다. 그렇죠. 윤갑근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느 이것도. 윤이냐고요. 아, 윤희석은 괜찮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이 경선 결과가 그 당심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아이고.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맥빠지게 끝나면 좀 흥미롭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매우 궁금해요. 이게 말한 대로 혁신공천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재미가 굉장히 조롱 섞인 재미 같고 이 정당 정치람에 있어서 공간이는 어지러진 거를 정리해서 컴팩트하게 탁탁탁 꽂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조 자체는 이번에 이기는 선거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기겠다라고 해서 후보를 내면서 상징적으로 띄우는 거예요, 선거를. 네. 근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윤호개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지금 대구는 지금 윤호개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경기도는 윤호개인으로 갈 사람을 못 찾는 거고 배신어 개인. 그렇죠. 부산도 지금 길들이기를 하다가 완전히 현역 시장을 완전히 그 뭐 너가웃을 시켜놨고 삭바로 개인. 서울시장도 보세요. 네. 서울시장도 거의 뭐 너덜너덜해졌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이런 공관위원회 공천 기준이라면 전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돼도 선거를 치룰 만한 대진표가 나는 14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기준이 저도 참 궁금하긴 기준이 해요. 없어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 아침에 일어나면 달라지나 봐. 그런 기분이. 상황을 김수민 전 의원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 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 야, 이 공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네. 윤갑근 후보는 경선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두 사람 간에 경선이 있겠네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청년 정치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청년 정치. 네네. 청년 정치. 그 인적 쇄신해라라고 계속 계속 그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받았던 사람 둘 있잖아요. 장예찬, 박민영. 예. 근데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네.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네. 아, 본인 이제 사퇴했고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됐습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네. 사실상 재신임이 된 거죠. 재임명이 됐습니다. 대변인단을 다 다시 그냥 더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박민영 대변인이 그동안 이제 노인 비하, 뭐 장애인 비하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에? 도저히 이제 쉴드 불가능하다 이거 에? 여기부터 쳐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걸로 예. 됐습니다. 이혁재 씨도 계속 가는 거죠? 예, 이혁재 씨도 이제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방송에서 퇴출됐던 것은 맞지만 아무튼 이 심사위원 자리는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참 국민의힘 상황은 지방선거 상황은 참 볼 건 없는데 흥미롭긴 하다. 근데 이제 이 장해찬, 박명영 두 분 뭐 유임시키냐, 뭐 사퇴하냐 이 과정에서 하나 나온 게 네. 장해찬 씨 사표 낸 거에 대해서 장 대표가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요? 판사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박명영 씨도 마찬가지 재신임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싸워줄 사람이 없는데 교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도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없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사무처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낸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은경 기자의 네. 또 픽 뉴스들 들으면서 우린 또 시식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고기가 많아요. 이제 이건 우원식 시식 수준이 아니야. 우원식 의장이 식사에 식사. 네. 손편지를 장동혁 대표에게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개헌이다. 네. 편지? 예. 이제 개헌하자. 마음이 너무 무겁다. 요 포인트는 다 동의하는 거니까 이번에 개헌했으면 좋겠다라고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을 포함해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쓴 건 한 20장이고 네. 나머지는 복사한 다음에 사인만 이름을, 자필로 하고 외국 가기 전에 이틀 동안 열심히 쓰셨대요. 20장은 썼고요. 네. 지금 오스트리아 체코 순방 떠나기 전 새벽까지 이틀 밤낮을 걸쳐가지고 네.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요. 개헌이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가벼운 뉴스를 전달해드리려고 네. 지금 그 지역들, 그러니까 이 인구 소멸 지역 포함해서 조금 사람들 안 오는 지역들에 지자체에서 반값 여행을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반값 여행이요. 뭐냐면요. 네. 이제 거기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영월에 갑니다. 평창에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뭐 하고 쭉 한 영수증을 네. 제출을 하면 지자체에 내놓으면 거기서 절반은 돌려준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요. 좋다. 네,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어디에 제출하라고요? 20만 원. 해당 지역. 네, 해당 지역에. 그러면 그- 그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그럼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안 살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바로 돌려주신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뭐 살고 안 살고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 그것도 지역에서 그냥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국밥이요?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영수증을 내면 반값을 돌려줘요. 얼마까지? 1인당 10만 10만 원 원, 한도. 2인 20만 원 이렇게. 근데 2인 20만 원. 근데 국밥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컨사에 한우 뚝불 지난 사골국으로 싸가면 국밥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래 주시면 제가 사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광고도 광고지만 어떻게 저 픽 뉴스는
요 픽입니다. 그래서 네. 여행 가시면 기차값도 일부 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지역- 그냥 고향집 가도 이게 다 되는 거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들이 선발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놀러 가시면 그 지역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어디는 근데 예산이 얼마나 저게 지원이 되려나 봐요. 제주는 안 되는 거고. 제주는 안 되죠. 한 석 달 정도 아마 요 프로젝트를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매년 있어서 저는 해봤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 사랑 상품권 주면 다시 또 나중에 놀러 가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강진인가 어디서 먼저 하지 않았어요? 강진에서 먼저 네, 해서 강진. 이거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그 그래요? 왕산암 반값 여행이 종로에도 있어요.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그쪽 종로에 다리도 있고 행사도 했어요. 거기도 해당돼요? 거기도 왕산암 반값 여행이니까 종로도 해당해야죠. 아 단종비 정순하고 맞아요. 네. 영월이죠 그래도 저거는. 아니야, 그게 연결이 돼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아니, 요 정도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자, 조금 전에 뭐 해당 지역 가서 국밥 먹을 필요 없지 않냐 했는데 국밥은 사실 이거 팩으로 된 거 싸가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국밥 말고 또 그 지역 특산품 드시고 국밥만큼은 우리 카세. 그렇죠. 우리 건강 예, 한우 곰탕 한번 드시면 일단 좀 드셨었잖아요. 예, 맛들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볼 게 없어요. 저는 이거 3번인가 주문해서 이만큼 있어요. 아, 이미 아니, 많이 샀다니까 이거. 아, 이미 많이 사셨고 예, 고기가 녹아요. 예, 고기가 녹아요. 따로 있어 와, 이게. 따로 있어서 따로 고기가 네. 녹고 이만큼 이렇게 넣어야 돼. 국물은 그냥 기가 막혀요. 국물은 기가 막혀 고기는 따로 있어. 네.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드셔야 네. 됩니다. 아, 이건 드시기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부터. 네, 의무예요 의무. 당위. 네, 의무. 네. 도덕 규범. 일 이거 뭐예요? 우리 그 한우 뚝불 아, 사고를 꼭 드세요. 1일 1일 국밥.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고기가 4인분이 녹아내립니다. 네. 아, 녹아내립니까?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이 집은 엄청 잘해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네. 대단하세요 우리 카세. 아, 국민의힘 특히 더 드셔야 되겠는데요. 지지율도 녹아내리고 고기도.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먹고 힘내라고. 아니, 잘 먹었는데 왜 그러세요? 녹아내리다니. 아,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전달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오늘 갤럽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19대 19%. 네, 앞에 일자 나왔어. 거의 굉장히 거봐 오래 녹아내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 사골 육수 4팩, 수육 2팩이 34,900원, 사골 육수 6팩에 수육 3팩이 49,900원입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는 무료 배송해 드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우리 카세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 이렇게 이제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아유. 윤희석 대변인 미안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또 올라가겠죠. 농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다시 올리셔야죠, 이제. 멘탈 강해요. 네. 괜찮아요. 장동혁 갤범 없어지면 네. 올라가요. 아, 그럴까요? 네? 장동현, 정말? 이정현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찍고 아, 근데 있는 정말 거 공관이가 이러다가 정말 공천을 다 못하고 선거 칠 것 같다니까. 네.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봐요. 이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는 방송도 생방에서 실수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막 생방에서 난장판 피는 느낌이야. 거의 카우치 느낌으로. 네. 그거는 네. 너무한 거 아니 아니야? 얼마 전에 안전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생각 그렇지. 나옵니다. 없애려고. 알겠습니다. 옛날에 MBC 그거요. 네, 그걸 여기까지만 왜 또 설명을 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